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에 어떤 버킷리스트를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소망 목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원을 보면 죽다라는 의미의 양동이를 차다라는 굉장히 좀 영어 관용어로는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암 등의 질병으로 투병하다가 죽기 전에 여행 등을 목표로 소원을 성취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크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개인 업적, 개인 발전, 즐긴 모험, 사랑하는 사람, 가족, 사회공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인 3종 경기라든지 국토 대장정 등이 개인 업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나만의 사진첩 만들기처럼 개인적 발전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즐기기 위한 것으로는 국내 여행 1000한국 가보기 또 외국들의 모든 다양한 축제에 참가하기 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로 씁니다. 모험에 대해서는요,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는 아내와 나를 위한 단골 가게를 만든다. 또 아내와 취미를 공유하고 또 결혼 기념일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들고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는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화보집 만들기, 부모님께 1년에 한 번은 편지 쓰기, 가족과 영화관 100번 가기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를 위한 공헌 리스트로는 평생을 위한 봉사단체 가입하기, 장기 기증하기, 헌혈 유공장 수상하기, 봉사 1만 시간 달성하기 등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헌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삶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2018년에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것은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 유언장을 쓴다,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 또 외국어 하나는 배우고 싶다, 한 가지 악기를 마스터하고 싶다, 가족 특히 손주들과 여행하고 싶다, 매년 가족과 사진 찍기를 하고 싶다 등이 나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년 가족 사진 찍기를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념일이 되면은 우선 1년 전에 내년에 할 것을 정하고 그것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당일이나 그 주간이 되면은 사진을 하나씩 남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똑같은 장소에서 자녀와 매일 똑같은 시간, 1년에 한 번이죠. 그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전시한 것이 감동을 주는 그런 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에서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다음 유럽 배낭여행 가기, 경이로운 대자연 경험하기, 제주 올레길 투어하기, 1년 동안 세계 일주하기. 이것이 18년도에 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과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에 대해서는 외국어 배우기, 악기 배우기, 시, 에세이 등 글쓰기, 한때는 이제 시를 읽고 쓰는 모임이 굉장히 활발한 적이 시니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또 고전 100권 읽기 같은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 같고요. 또 매주 공연 전시회 보러 가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틈이 나면 문화 행사로 아내와 함께 그 공연 주로 이제 비용이 안 드는 것들이죠. 그런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가는 것을 하는데 이러한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관계 및 가족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가족, 손주들과 여행하기가 1위였고요. 그 뒤에 앞에서 말씀드린 매년 가족 사진 찍기, 또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기, 옛날 동창들 만나기, 아마 동창 만나는 재미들도 쏠쏠한데 이것이 뭐 50대, 60대, 70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50대가 만날 때는 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경쟁하는 부분도 있음직하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확실히 이제 사회에서 은퇴를 했고 또 손자녀들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지인들 보면 그때까지도 관계 동창 만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임이 좀 잘 되지는 못하지만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애인 같은 친구 만들기. 이제 어떤 성적인 것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애인 같은 친구 만들기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 시니어들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과 성취 분야에서는 제2 직업 만들기가 가장 많았고요. 또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내 이름으로 책 보내기, 개인 사무실이나 서재 만들기, 나만의 강연, 전시회 열기 등이 순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2의 직업 만들기가 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부분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으로는 오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더 꾸준히 하면 지금보다 또 20년 지나면 정말 최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살짝 갖기도 합니다. 보람 분야에서는 재능 기부하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봉사단체에 가입한다든지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한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이런 것들이 순이었는데 2018년 당시의 상황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일상 분야에서는 유언장 작성 및 웰장이 실천하기, 나쁜 습관 고치기, 전원주택에서 한번 살아보기, 다이어트나 금연 성공하기,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기인데 아마 2021년 현재 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전 분야에서는요, 어릴 적 꿈에 도전하기, 몸짱 만들어 사진 찍기, 무대 공연 데뷔하기, 파워 블로거가 되기 등이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스쿨에서 만난 일기 선배님이신데 70대이신데도 몸짱 만들기 매일같이 꾸준히 1시간씩 그 운동을 하시는데요. 주로 달리기 그리고 집안에서의 홈 피트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신 모습을 만들고 또 몸이 건강하시니 마음도 당연히 건강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극이 되고 뭐든지 꾸준히 그것을 달성하면 멋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로 들어가서 직장인들의 경우에 버킷리스트를 보면 조금은 좀 먹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직장인이 가슴속에 간직한 꼭 하고 싶은 일에는 10년 후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취미 생활을 찾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외국어 공부하고 승진하고 또 가족을 위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이런 것들이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는요 원래 영화에서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책으로도 여러 가지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 책 중에 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버킷리스트가 소개되는데 눈에 띄는 것이요. 만년설이 모두 녹기 전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오르기. 저도 약간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같이 놀기. 수백만이 넘는 아이들이 아직도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제3세계 에이즈 환자 없애기. 아직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마라톤하기.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 정적에게 욕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그 인간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비단 미국 대통령의 거창한 그 버킷리스트뿐만 아니라 우리들 일반인들도 있는데요. 뭐 몽골 초원에서 유목민처럼 생활하기, 시를 한 편 써보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6명을 초대해 식사 대접하기. 이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조남도 잘 있기도 쉽지만 어릴 적 그 선생님들을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한다?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은사님들을 가끔 찾아뵙고 또 같이 뭐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도 치고 집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끊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빠지고 또 친구들하고 연락하기도 어렵고 한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마우신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하면 그 선생님들이 또 덕담도 주시고 또 그분들이 나이 들어가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성경을 완독하기라든지 걸어서 세계 일주 하기 뭐 이런 것들이 꿈으로 그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책에도 여행 쪽에 이제 버킷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담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오스트리아 관광청에서는 뭐 여행에 오스트리아 오실 때 버킷리스트를 하세요라는 캠페인을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카카오톡에서는 금융습관 만드는 앱 같은 것들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버킷리스트 하면은 이제 영화 속 그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카터라는 분과 에드워드라는 분이 만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어가는 동행을 한 영화인데요. 여기 웰다잉 협회 이런 곳에서 그 선생님들이 꼭 추천하는 영화로 꼽는 것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인상 깊은데요. 카터의 버킷리스트는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이 날 때까지 웃기, 카레이싱하기, 정신병자, 돼지 말기가 있었고 에드워드라는 분은요. 스카이다이빙하기,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문신 새기기, 세계 여행하기, 오토바이로 중국 만리장 장성 돌기,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하기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화 속에서 암으로 먼저 죽게 되는 분은 이제 카터입니다. 그리고 근데 카터는 에드워드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다 못한 남은 항목들 버킷리스트를 혼자 마저 끝내라라고 유언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딸과의 화해를 시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손녀딸을 만나서 그 손녀딸의 이마에 키스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의 키스하기를, 그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듯 그 마지막 종착점이 손녀 또는 손자에 향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작고하신 지 꽤 됐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그 아버님께는 큰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활력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의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카터와 에드워드가 만난 그 딱 3달 동안의 그 버킷리스트 이룬 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암으로 죽은 카터의 꿈인 낯선 사람 도와주기도 완수가 됐고요. 에드워드는 이제 영화 에필로그에는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유골함을 히말라야 산맥에 가져가게 됨으로써 정말 장엄한 것을 목격하는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영화는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먼저 나의 성향이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적으면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어 꿈을 찾게 된다. 끝으로 실제로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성법을 보면요, 이제 조금 전문적인데,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세우고 과정과 결과를 구체화하고, 또 꿈 메모장인 만큼 하루에 완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꿈을 추가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의 명대사가 있죠.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일이 가슴이 뛰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다 쓰고 나서 구분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날짜를 작성하고 생생한 이미지로 동기부여를 하라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기법으로 스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또 측정할 수 있고 행동 지향적이고, 행동할 수 있고 현실적인지, 너무 꿈꾸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마감 기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작성하라고 너무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그 반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지혜 소설가님의 그 칼럼이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경향신문의 귀곡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버킷리스트 같은 건 쓰지 않으련다. 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적이지 않은 남은 삶의 후회를 줄이기 위한 게 그 버킷리스트인데, 많은 사람들은 뭐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현실 속에서 자기 혼자 즐거운 꿈마저, 그것도 진실된 게 아니라 포장지로 꾸며대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아주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는 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당신만의 그린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라는 질문, 다소 도전적인 질문을 그 컨선 월드와이드라는 기관에서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버킷리스트는 자연 재난이 걱정 없는 평화로운 환경, 하늘처럼 파랗고 또 바다처럼 시원한 지구,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사는 땅을 꿈꾸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제안하는데, 우리들은 과연 이런 버킷리스트를 꿈꾸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허성용 그 국장은 어제 EBS에 보니까 그 케냐 얘기를 다루는데요. 이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린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삶이 과연 어떨까 하고 어제 TV를 봤더니, 뭐 굉장히 세련된 도시 같지만 그것도 우리 눈에는 굉장히 좀 힘든 땅이고요. 또 시골로 갈수록 정말 뭐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은 좀 척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펼쳐진 자연의 그 대광경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탄자니아의 태양열 전도사로 불리는 우리 최윤규 박사님의 경우도, 그곳에서 뭐 물을 구하기 어려서 처음 접대받는 게 한 2리터 물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전신 목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먹을 것도 좀 뭐 많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땅인데 그곳에 가면 그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구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어서 스마트폰도 못 쓰고 밤이면은 깜깜함 속에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그 일자리의 단서가 되고 또 빛이 되는 것을 적정 기술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 행복감이 그 고통 맨하탄에 계실 때보다 훨씬 능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과연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되고요. 더욱 나아가서 특히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보다 현실적이죠. 죽기 전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또 사과 한 쪽을 먹고 싶다. 아마 돌아가신 분들을 본 경우가 있다면 알겠지만 정말 이 신체 장기 기능이 모두 그 뭐 다 막히게 되죠. 그래서 사과 한 쪽을 먹는 것도 정말 꿈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똥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원하게 똥을 한번 누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기 환자들에게는 꿈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 나쁜 것들로 채 있어서 그런 건데 정말 똥을 한번 시원하게 놓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버킷리스트 죽음을 앞둔 분의 얘기일 수 있고요. 또 3 분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웃고 싶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또 친구들과 밤새 수다로 떨고 싶다. 지금 코로나 하면서 어떤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과 같이 음식점에서 만난 음식을 가지고 서로 웃고 떠들고 그리고 술 한잔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버킷리스트가 된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굉장히 현실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들의 의미가 우리의 소박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이 버킷리스트에 대해 글을 쓰시는 분들은 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가슴 떨리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한 포장은 아닌지 남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죽음 앞에서 존엄한 삶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사랑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단어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생의 소원을 매일매일 꿈꾸고 이뤄간다면 얼마나 멋진 은퇴 후 삶일까? 그래서 아침 매일 설레는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기록을 하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사회와 이웃을 위한 것이든 그것이 자신의 삶,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또는 어쩌면 장엄하지 않고 아주 소박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제가 이제 SLB 교재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 키워드를 뽑는 과정인데요. 이런 작업들 또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